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정치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부정한 대한민국, 부정 여론조사, 부정 방송보도, 부정선거, 부정부패, 정말 안타까움이 극에 달합니다. 거대 양당의 부정부패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대 양당들이 전에는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국정원이 이 선거 공작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드루킹과 연관돼 가지고 또 부정 공작을, 선거 공작을 벌이다가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대 양당들의 문제점들, 끊임없이 비리의 온상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은 절망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만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진짜 우리나라 바꿔야 된다 하고 군소정당을 설립하고, 어떤 후보들은 나는 국민 소속이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는 국민 후보로 나서겠다 하고 나서도 아예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니까 이 여론조사가 방송보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방송보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원 내고 등록을 했는데 완전히 뭐 이거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날리게 되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 엄청 썩었구나, 이거 진짜 도저히 바꿀 수 없구나,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대 양당, 요번에는 저 정당이 아주 최악 대신 차악을 찍고, 다음에 또 아유 저기 또 밉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찍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실 한패예요, 한패. 자기들의 특권을 올리고 월급을 올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뭐 분권형 대통령제 아시잖아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고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뽑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래서 총리가 사실상 실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개혁하고 정당을 개혁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당 개혁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개혁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왕국, 국회의원 300명이 왕이 돼가지고 300명 왕에게 우리 국민들은 고열을 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자, 우리가 스스로 진짜 변해야 된다, 우리가 1년에 1억 5천만원, 1억 2천만원 후원금을 받고 있으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일할 때마다 그때만 수당을 받으면 되지, 왜 우리가 연봉을 1억 5천을 받냐, 우리는 그냥 국회 출석해서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 수당 받고 교통비 수당 받고, 그렇게 해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보스처럼 군림해가지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국민의 고열을 빨아먹는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소액 후원금 1,000원의 기적, 만원의 기적을 먹고 살아서 진짜 자신이 잘하면 국민들이 밀어주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정치인, 국회에서 회의 있을 때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소 때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 저기 가서 패거리 만들고 충성맹세 만들고. 제가 여의도에 가보니까 이 밤에 그냥 가야금을 켜고 그냥 술값이 몇백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술 처먹고 거기서 충성맹세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러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임명장을 집어 던져버린 적이 있는데, 진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연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시간에 진짜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시간에 운동해가지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정당이 싫어가지고 군소정당을 창당하면은 완전 그림자 취급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언론과 권력이 다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정한 여론조사 이거 안 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면 다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비공개를 시켜버린 거예요. 방송 보도도 왜 거대 양당만 보도합니까? 적어도 활동하고 있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은 방송에 내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비공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김기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선관위를 고소하고 그리고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하면은 그냥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진짜 대통령 예비후보 맞냐? 그거 증명서 가져와라. 뭐 무슨 법이 문제냐? 뭐 그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소송하고 뭐 헌법소원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선거 끝나고 그냥 이제 또 기각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정부하고 엄청 23년을 정부하고 싸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국민 알기를 개떡으로 알더라고요. 그 진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모든 진짜 삶을 정치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진짜 모든 내가 직업을 다 접어버리고 진짜 정치인으로 살면서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화시키고 진짜 바른 정치를 위하여 진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진짜 제가 어제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잠 한 잠 못 자면서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난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버킷리스트, 그 죽기 전에 해야 할 목록을 쓰잖아요. 이렇게 버킷리스트 하면서 야, 내가 진짜 죽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32년을 오직 대한민국의 바른 정치를 위하여 고민하면서 40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했습니다. 뭐 교육대학에서 국어교육, 초등교육, 또 법학과를 또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또 뭐 심리치료, 놀이치료학과를 또 졸업하고 그리고 이 특수교육,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다문화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하게 제가 오죽하면 법학, 뭐 교육대학교 나온 사람이 무슨 법학을 또 졸업을 했겠습니까?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아교육이 중요하다 해갖고 유아교육도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는 부정 여론조사, 부정 방송보도, 부정 여론조사가 부정 방송보도를 만들어내고 부정 선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정 부패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누구도 개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관 우리들의 세상이 부정 여론조사에서 시작되고 있다. 정말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잠도 못 자고 정말 분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릅니다.